안녕하세요. 저는 대성항해개발연구소 이영덕입니다. 프리미엄 조선일보 대학 입시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발표된 서울대학의 내년 입시 요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은 내년부터 입시 요강을 정부의 간소화 정책에 맞춰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서울대학을 지망할 학생들은 앞으로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잘 해야 되겠는데요. 우선 첫째, 문과, 이과 교차 지원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서울대학이 현재도 자연계 학생들은 인문계 모집 단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문계 수험생들이 서울대학 자연계 모집 단위에는 산업공학과를 포함해서 일부 공과대학 모집 단위에만 지원이 허용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서울대학에서 의예과 그리고 수의예과, 치의학과에까지 인문계 학생들 지원을 허용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서울대 의대에서 외고 학생들이 지망을 할 수 있게 됐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아마 서울대학에서는 인문계 학생들이 수학 A를 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수학 A를 공부한 학생이나 수학 B를 공부한 학생이나 의과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연대, 고대를 포함해서 다른 의대에서는 서울대학과는 다르게 인문계 학생들이 의대 지망을 당분간 허용하지 않기로 했고, 내년부터 다시 의과대학을 모집하게 되는 가톨릭 대학이나 이화여대에서는 서울대학처럼 인문계 학생들도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 정시 모집의 비율인데요. 그동안 서울대학이 수시를 통해서 가장 많은 인원을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수시 모집이 82.6%였던 것이 75.4%로 줄이고, 그 대신 정시가 17.4%에서 24.6%로 다소 확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다른 대학들도 서울대학처럼 수시를 좀 줄이고 정시를 늘리는 방향으로 내년 입시 요강을 현재 조정을 이미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대학에서 정시를 좀 늘렸는데, 서울대학 모집 단위 중에서 일부는 아예 정시를 뽑지 않고 수시만 뽑는 모집 단위도 있습니다. 다만 인문계 공부 잘하는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가는 경영대학의 경우에는 정시 모집을 통해서 58%를 뽑습니다. 그리고 의예과는 30%를 뽑습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별로 혹은 단과대학별로 수시 정시 비율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을 통해서 뽑을 때 진행 방법이 대폭 바뀌었습니다. 금년에는 1단계에서 수능 성적만 가지고 2배수를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인문계는 논술고사를 치고 자연계 모집 단위와 인문계 모집 단위 중에서 경영대학은 면접 구술고사를 쳐서 뽑는데, 내년에는 100% 수능 성적으로만 진행을 하겠다. 네, 이렇게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대폭 수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부는 아예 반영을 하지 않고 아마 수능 성적에서 동점자를 처리할 일이 생기면은 그때 학생부 교과 성적을 적용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 모집 군이 가나 다군이 있는데, 그동안 서울대학은 늘 나군을 고수해 왔습니다. 가군에 연세대학과 고려대학, 이화여대 이런 대학들이 있고, 나군에 서울대학이나 서강대학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이나 한양대학, 중앙대학은 가군과 나군을 분할 모집해서 그렇게 이제 선발을 하고 있는데, 서울대학이 내년부터는 정시 모집군을 가군으로 옮겨서 뽑기로 했습니다. 아마 가군이 연대 고대가 있는데 서울대학이 가군으로 가서 가군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가 한꺼번에 선발을 하게 되면은 아마 수험생 입장에서는 아주 곤란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이 가군으로 옮긴다는 발표를 하자마자 바로 연대 고대는 그러면은 우리는 나군으로 옮기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 서강대학도 서울대학이 금년까지는 나군에 같이 있는데 가군으로 같이 뽑기로 했습니다. 자, 서울대학이 정시모집군을 가군으로 옮기면서 합격자 발표도 금년까지는
2월 초에 발표를 했는데 그 내년부터는 한 달 정도 앞당겨서 1월 초에 그 발표를 하겠다고 이미 공지를 했습니다. 그 서울대학이 이제 정시 모집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정시 모집에서 아마 그 특목고 수험생들이 유리해진 게 아닌가 그런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 부분은 일정한 부분 맞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은 서울대학이 일반 진행이 있고 지역균형 선발 진행이 있고 그다음에 기회균형 선발 진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수시 모집 진행 중에서 기회균형 선발 진행은 그 일종의 농어촌 진행이고 또 기초수급 대상자들이 가는 진행으로서 그 특별 진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아예 내년부터 없애버렸고 결국 서울대학 수시 모집은 일반 진행과 지역균형 선발 진행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일반 진행의 경우를 통해서 뽑는 인원이 그 대다수 인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수험생들이 특히 서울대학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많은 수험생들이 그래도 내년에도 역시 수시 모집이 75% 이상 뽑는데 그 수시 모집을 통해서 서울대학에 가야 되는데 결국은 일반 진행을 통해서 말하자면은 가야 그 뽑는 인원도 많기 때문에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시 모집 일반 진행은 금년에는 1단계에서 1.5 내지 3배수를 뽑은 다음에 2단계 진행에서 그 모집 단위별로 구술 면접을 하는데 이 구술 면접이 이른바 심층 면접으로서 답변 준비 시간도 많이 주고 공부에 대해서 깊이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그런 면접을 해왔습니다. 그 이번에 정부에서는 그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을 되도록이면은 그 지양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린 바가 있고 서울대학에서는 그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그 내년부터는 교과 문제풀이형 문항을 출제를 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선발 인원도 1.5 내지 3배수에서 2배수로 선발을 하고 그 인문계, 자연계 면접 문항을 공통으로 출제를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그 서울대학에 지망하는 많은 수험생들이 그동안 서울대학 일반 전형에서 그 면접 구술고사 문제가 이거는 거의 본고사 수준으로 어려운 문제 아니냐. 자연계 모집 단위에서는 수학과학 문제를 푸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그 면접 구술고사를 봤는데 상당히 많은 부담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이 그 나중에 실제 내년 입시를 치르고 그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때 가서 분석을 해봐야 자세하게 알 수 있겠지만은 그 심층 면접에 대한 부담은 내년에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 수시 모집 일반 전형은 그 금년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일반 전형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서울대학 학생들의 그 학조별로 특성을 분류해 보면은 그 과학고등학교나 외고와 같은 특목고 그리고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뭐 내년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울대학 수시 모집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모든 고등학교에서 2명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명이 가능한데 보통은 그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 성적을 따져서 인문계 1등, 자연계 1등 2명 정도가 지원이 되니까 결국 전국에 있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내신 최상위권 학생 인문계 1명, 자연계 1명, 2명이 지원을 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내신 교과 성적이 예를 들어서 모든 과목을 1등급 받은 학생이나 뭐 일부 과목을 그 2등급 받은 학생이나 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자기소개서와 출전서를 똑같이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 지역균형 선발 진행의 경우에도 그 수시 일반 진행처럼 면접은 있는데 그동안 그 수시 일반 진행 면접이 그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을 그 해온 것에 비해서 그 지역균형 선발 진행의 면접은 그 말하자면 단순 면접, 그 학인 면접 이런 수준에서 면접을 해왔습니다. 자기소개서나 출전서에 있는 내용 혹은 그 학생부 비고과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해왔고 뭐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래도 부담이 되겠지만은 공부와 관련된 깊이 있는 내용은 물어보지 않는 그런 면접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이 부분은 똑같게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그동안 2개 2등급을 받으면 됐는데 그 내년부터는 지역균형 선발 진행의 최저학력 기준이 3과목 2등급으로 조금 상향해서 조절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서울 소재 다른 대학에 비해서 서울대학이
그 최장력 기준 2과목 2등급이 사실은 낮은 수준에 있는데 아마 이걸 조금 높였습니다. 뭐 전국에 있는 그 고등학교에서 내신 제일 좋은 학생이 지망을 하게 되는데 3과목 2등급이 일부 수험생들한테는 부담이 되겠지만은 뭐 내신 가장 좋은 학생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은 뭐 수험생들한테 크게 부담은 안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수시 모집은 핵심이 일반 전형에서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이 없어졌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대학 내년 입시 전망을 해보면은 수시는 학생부 중심, 그리고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아주 단순화되고 수시 학생부 중심 중에서 그 교육부에서 제시한 그 대학 입시 전형 체제를 보면은 학생부 전형 중에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일종의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일반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우리가 분류를 굳이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수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최장익 기준이 조금 전에 강화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약간 높인 수준이니까 수험생들한테 크게 부담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에서 문제풀이형 구술형 면접이 폐지되기 때문에 면접 비중이 조금 약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서 할 수가 있고, 다만 여기서 면접 비중이 약화됐지만은 학생부 비교과는 비중이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학생부 비교과라 하면 그 서류 속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결국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우리가 그 학생부 비교과라 할 수가 있고, 물론 이 속에는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도 포함이 되고, 아마 내년부터는 그 입학 4년간 전형이라는 표현이 사라지는 대신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용어를 새로 쓰게 되는데 비교과에 관한 부분이 서울대학뿐만 아니라 나머지 대부분의 대학에서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비교과라 하면 학교 밖에서 쌓은 이른바 스펙이 아니라 우리 학교 안에서 쌓은 스펙이 주로 반영된다는 점도 수험생들이 주목을 해야 되고, 내년부터는 우리 학교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방과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경시대 같은 것이 그 학교별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은 그 뽑는 인원을 좀 확대를 하면서 100% 수능으로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특목고 학생들이 유리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서울대학 입시 요강 분석과 전망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본이 달라진 건 없지만은 그 면접 구술형이 문제풀이식이 없어졌다는 점, 그리고 정시 모집은 그 논술과 면접이 없이 그리고 100% 수능으로 뽑는다는 점, 이 부분만 조금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서울대학을 지망하는 수험생 여러분, 미리 서울대학 요강을 알고 여기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서울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